자, 이번 시간에는 토지 이동 중에서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토지 이동이라는 주제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촉척 변경은 거의 한 문제가 100% 출제가 되다시피 한 영역이고요. 등록상 정정 그리고 말소 이건 좀 어려운데 보통 4, 5년, 6, 7년.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드물게 출제가 됐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5년 동안 안 나올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자, 지금 이제 축척 변경부터 봐야 되는데, 다시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등록이 있었죠?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만큼 5개를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이라고 해서 며칠 내 60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날짜 넘은 60일 이렇게 봐야겠고. 자, 이제 논의할 것이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고 직권에 의해서도 이동할 수 있는 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정정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리고 말소라고 하는 것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축척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축척은요 7종이 있었죠.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그리고 6의 배수 2400, 3000, 6000분의 1에서 총 7가지의 자, 축척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7가지의 축척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을 대축척이라 불렀었고, 그 다음에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을 뭐라고 그런다? 소축척. 그래서 축척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축척이었던 그 지역을 대축척으로 보통 바꾸는 것을 축척의 변경. 그래서 소축척 지역은 면적을 표시할 때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축척 지역은 0.1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를 했었다. 그래서 소축척 지역에서 1제곱미터가 안 되면은 1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대축척 지역에서 0.1제곱미터가 안 되면 0.1제곱미터로 표시를 한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면적에 관한 이슈 설명드렸었고요. 자, 이제 축척변경위원회 요거부터 가십시다. 아까 중앙정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시도 단위의 지방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거, 시군구 단위의 축척변경위원회라고 하는 거, 요렇게 3가지 체계 잡으셨고요. 우리가 외워야 했던 거 뭐가 있었죠?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고,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 결 나올 테고요. 청산금 관련해서 산정,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된다 해서 시결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되죠. 한편 작년 문제 구성이 됐던 것이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출제 이슈 4단에다가 여기는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내다 보니까 별걸 다 냈어요.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지역이 소축척이다가 대축척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소축척 지역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했었고, 대축척 지역은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기 때문에 면적의 변화 등이 있으니까 자신의 재산권 관련했으니까 위원들을 많이 집어넣게 된다라고 해서 다시 5명 이상 10명 이하, 그리고 나서 지금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그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작년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나왔던 파트. 어찌됐든 축척 변경은 진짜 별의별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파트. 그리고 시결정 보셨고요. 그럼 축척 변경의 절차라고 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요.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지 뭘 할 수 있다? 축척 변경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비 과정이야. 3분의 2 이상의 동의, 축척 변경 위원회에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앞에서요, 승인 얘기 나오면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축척 변경하기로 의결을 하게 되면요, 측량하겠죠. 그래서 아까 소축척 지역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했다가 이제 측량을 할 때 면적을 측정하게 되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지적 공부에 정리하기에 앞서서 땅이 좀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을 받을 테고 땅이 좀 줄어든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교부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지금 출제 이슈 위원회도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제일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가 축척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왜? 아까 우리 문제 보셨다시피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을 가지고 자, 최근 한 5년 사이 4문제가 뽑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축척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주요 이슈.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게 자, 3분의 2, 그 다음에 시도시설 승인, 그리고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축척 변경의 절차, 좀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적소관적인 축척 변경을 하려면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고 축척 변경위원회에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척 변경 자 확정하기로 결정이 되게 되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에 앞서서 30일 내 경계점 표지 등을 설치하는 색깔 안 짚어놨어요. 뒤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별로 중요치 않아. 그래서 얘는 좀 유보하시고요. 3분의 2,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 166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나왔던 주제. 다만 요즘엔 좀 안 냈고 23, 24, 25 뭐 이때 한참 유행했던 게 166. 자, 이 신청은요 1월 이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징수나 교부는 각 얼마 6개월 내 이루어지게 된다. 뭐 괄호넣기 문제로도 구성하고 이걸 숫자를 틀리게 뽑아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지금 이제 새롭게 측량 등을 하고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축척 변경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매년 한 문제 구성되는 것이 축척 변경이라는 주제. 자, 그래서 자 가보도록 할까요? 문제를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보니까 축척 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시결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에 심의 의결 있었고요.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청산금 나왔었죠. 해서 승인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문제를 보니까요. 25, 26 요때 이제 지방지적위원회 나왔었고 27회 때 축척변경위원회 그리고 아까 29과 30회 때 중앙지적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얘들이 거의 5년 동안 4문제 가까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위원회 의결사항을 비교하는 거에서 중앙정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 국토부에는 그 다음에 시도 단위에는 지방지적위원회, 시군구 지적소관청위에는
축척변경위원회라고 해서 위에서도 책에 보셨고요. 어찌됐든 이것도 겁나 중요한 주제. 자, 그리고 나서 검토할 게,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자,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더럽게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자, 회의는, 자, 요건 알아야 되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이제 곳곳에서 항상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공간정보법, 공인중개사법 이런 데서 출제가 되고 계속 좀 짜증이 나. 그런데 어쨌든 이때는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기억은 들어가야 될 테고요. 그러면 일단 1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할 테고, 니은번이요. 자, 축척변경위원회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토지 소유자, 다 틀렸죠? 이거 좀 어려운데 10명 이상,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을 어떻다? 바로 토지 소유자로 위촉을 해야 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그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틀리게 구성을 했던 사례고요.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구성을 해서. 자, 디귿번요. 위원은 해당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될 테고,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을 한다 해서 옳은 표현, 틀린 표현,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외울 수 없죠. 그래서 별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기억 디귿 이렇게 갔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기억 디귿 정도만 대충 감으로 때릴 수 있고요. 니은반은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숫자 가지고 장난을 쳐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드물게 냈던 문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공간정보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괄호 안에 들어갈 영어로 옳은 것은 해서, 자,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누구?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이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볼까요? 3분의 2, 그리고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게 하나밖에 없네.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거는 사실은 저거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제일 뒤에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 대상은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지번 변경과 축척 변경은 어떻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 30일 내 경계점 표시 설치한 이런 건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객관식 우리 기출문제의 특징을 보게 되면 3개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통 2개만 알아도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출제 기술을 좀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자,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3개 중에서 2개만 알면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30일 내 표지 설치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왜? 통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구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3분의 시도시사, 대도시장 승인 요거부터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던 것이 축척 변경 시행계획이든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24회 때 문제. 자, 축척 변경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소관청 끄트머리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대충 가십시다. 해서 자세히 보시면 머리 터져요. 자, 지문 길면 항상 주어수로 끊어 읽는 훈련 하셔야 돼요. 지문 길어갖고 중간에 함정파고 이런 거 없거든. 그리고 아까 본다, 준공, 된다 이렇게 포인트가 잡혀 있어요. 일단은 1번은 옳은 편인데 단순하게 가야겠고요. 축척 변경 신청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맞죠?
3분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3번, 자, 경계 축적 변경 시행정리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30일 물어봤던 거 또 지문에 구성이 됐고요. 쟁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나와 있다. 자, 3개월 내 내야 된다. 틀렸죠? 6개월 내 내야 되죠. 교부는 언제? 6개월 내 교부가 지급이 이루어지게. 지급도 내는 것도 뭐라고요? 6개월 내. 해서 답은 몇 번? 4번. 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166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산금 이의신청은 1월 이내. 지급하고 교부라고 하는 것은 얼마? 6개월 이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등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지적 공부에 이것을 등록을 한다. 큰 의미 없죠? 자, 양 늘리지 말라고요. 양 늘리지 말라고요. 외운 거 가지고 계속 대입을 하셔야 돼요. 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 답은 4번 이렇게 돼 있어요. 청산금 뭐라고요? 이의신청은 1월, 내는 거, 그 다음에 지급하는 거 각 6개월, 166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논의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지적소관청 통지를 해야 된다. 20일 내 모르겠고요. 자, 이거 답 겁나 쉽잖아. 1년 내 내야 된다. 틀렸죠? 내는 건 뭐라고요? 자, 이의신청은 1월 이내라고 하는 거. 내는 거 얼마? 6개월 이내. 지급하는 건 뭐라고요? 6개월 이내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깔아줍니다. 166이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6개월 내 지급해야 된다. 맞고요. 자, 기타 4번과 더 쓸데없는 소리죠. 이게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공탁할 수 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받고 있다고? 그러면 법원에 공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거. 그 외 이의신청 뭐라고요? 1월 이내라고 해서 166 이의신청은 1월 이내. 내는 것도 받는 것도 얼마? 6월 이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구성을 했나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게. 요 문제도 나와 있다. 해서 보니까 청산금 얘기 세 문제째 뽑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의신청은 뭐라고요? 1월 이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얼마? 6월 이내라고 하는 거. 내야 되는 건 뭐라고요? 6월 이내. 해서 지금 7년 동안 세 문제 나왔으면 당연히 겁나게 중요한 주제로 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 30회 때 문제가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거. 5명에서 10명. 그리고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고 토지 소유자가 5명이 할 때 그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 그 주제가 제일 독특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 조금 오래전 문제들이야. 그래서 지금 주기로 치면 오히려 166, 이 하나 이슈, 그 다음에 27회 때 나왔던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구성을 했으니까. 어찌됐든 보시다시피 축적 변경이라는 주제는 거의 100%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주제,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해서 겁나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그냥 정정이라고 가십시다. 정정이라고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돼 있는 사항이 자, 지금 다르게 정리가 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소위 직권 정정 사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할 사항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암기해 보겠습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라는 거 면적, 이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 면이계 이렇게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 등록상 소유권 지분이 있었고요. 달라지는 부분, 대지권 등록부에 포함되는 게 표명비 또는 표명대라고 해서 전유 부분의 표시라고 하는 거, 건물의 명칭이라고 하는 거,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할 상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제명,
축척, 색인도, 치치치, 지목이라든가 경계 이런 것이 있고 추가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임야도 아니고 지적도가 출제 포인트가 됐었죠. 세면 끝에 좌표라고 적어야 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중간에는 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마지막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라는 게 호호호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면에는 절대로 호자 돌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도면에는 호자 돌림이 들어가지 않는다. 사실 대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호란 표현이 짬짬이 들어가는데 등록 사항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떻다? 호라는 것은 따로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착각하시면은 그거랑 헷갈려요. 선원차장 부호로 표기한다. 근데 등록상 난에는 부호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부호로 표기한다라는 의미하고 등록상 만을 가져갈 때는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자,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적 공부에 이런 내용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잘못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잘못 입력되거나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정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복구 자료할 때 측량 성과도라고 하는 거 있었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먼저 지적 측량을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측량 성과라는 개념이 나올 테고 이 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지적 공부의 내용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다 지적 공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되거나 토지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가 됐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잘못 나와 있네요. 지적 공부의 재작성 당시에 잘못 정리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거나 정리는 토지동 정리 결의서까지 잘 정리를 했는데 자 지적 공부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출제 이슈가 될 건데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만 잘못이 된 경우 위치가 잘못된 경우 그럼 이제 틀리게 뽑으려면요. 면적의 증감 이시 이렇게 뽑겠죠. 면적이 증감되고 위치도 잘못된 경우 이때는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가십시다. 다르거나 잘못하면 어떻다? 직권 정정할 수 있다. 근데 면적이 변화되면 어떻다? 직권 정정할 수 없다. 다시 다르거나 잘못하게 되면 어떻다?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면적의 변화가 있으면 어떻다? 직권 정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셔야 좀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셨고요. 그래서 직권 정정의 절차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먼저 토지의 표시하고요. 소유자의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한 것부터 가겠습니다. 소유자의 표시는 되게 간단하죠. 등기 관계 서류를 가지고 바로 어떻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다. 왜? 이미 등기부에 보면 이 소유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 다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서류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원래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데다가 소유자 등을 표시할 때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자의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자, 등기필 정보란 용어를 쓰는데 등기법 할 때 공부하실 거예요. 등기필증이라는 게 있고요. 등기 완료 통지서 뒤에 공부할 텐데 등기필 정보 대신에 부여하는 것을 등기 완료 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정정은, 이건 출제 포인트가 사실 아닐 거예요. 여기는 곳곳이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거나, 나중에 이제 뒤에 지적 공부 정리할 때, 소유자 정리할 때도 이 네 가지 세트,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런 내용을 어떻다? 바로 근거로 해서 다 정정 등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토지의 표시 항목의 정정. 토지의 표시 항목이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런 것들을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지적소관청은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음을 발견한 때 포인트 하나 나와 있다. 지체 없이. 아까 기억나실까요? 자, 저런 거 있었어요. 앞에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뭐 등등 지목 변경까지 며칠 내 신청한다. 60일 내 신청한다. 요거랑 대비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걸 발견했다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신청하라고 알려줄 게 아니라 일단은 지체 없이 시작을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준비를 합니다. 지체 없이 바로 정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준비를 합니다. 왜? 지체 없이 정정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면적이 줄거나 또 늘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측량 성과도, 그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까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측량 성과도 있었죠. 복구 자료 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적 공부의 내용을 바꿀 거니까 이 두 개를 지체 없이 준비를 하고 지 멋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권리관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일단 그 대장의 사유란에 적어.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자 바로바로 업무 처리할 수 있게. 자, 다시 지체 없이 준비할 게 측량 성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리고 이 문제 토지에 대해서 뒤에서 바로 이어서 보겠지만 이게 토지대장 등본 등을 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다?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등 대장을 열람케 하거나 발급을 할 때는 그 대장에다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보고 있는 이 토지 대장 등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바뀔 거니까 이걸 너무 신뢰하지 마라라고.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기서는 벌써 3개나 쟁점이 나와요. 하나가 잘못하고요, 다르게. 잘못 따르면 어떻다? 직권 정정사유인데 면적 변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토지 표시에 관한 직권 정정을 위해, 등록상 정정을 위해서는 지체 없이 뭘 해야 된다? 바로, 측량성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미리 다 준비를 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한다. 그 사이에 등본 띄러 온 사람이 있으면 이거 팩트 아닙니다. 바뀔 겁니다. 라는 취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찍은 자 흑백의 반정. 흰색 글씨 까만 바탕이 되겠죠. 또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서 경고를 해줄 것. 다만 소유자의 정리는 간단했죠.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정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직권 정정이라고 하는 과정.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이제 30대 문제네요.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자,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 다르게, 잘못. 일단 이게 키워드가 돼야 되죠. 애초에 정리 자체가 잘못 정리가 되거나, 잘못 입력되거나,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서 포인트,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나와 있죠. 이게 어려웠다고.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가 어떻다? 이것은 자, 직권 정정 사유가 될 수가 없죠. 나머지는 잘못, 다르게, 간단하게.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리을. 그리고 허를 찌르고 아까 문장 속이 좀 어색했던 면적의 증감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위치만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다시 갑시다. 다르거나 잘못. 그리고 이때는 직권 정정할 수 있는데 지금 면적의 증감이라고 하는 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어떻다?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보셨고요. 어려웠어요. 그전 문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27회 때 나왔던 문제 해서 보니까요. 공간정보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 어려웠어요. 지체 없이, 복구도 지체 없이, 준비도 지체 없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자 측량 성과도 등을 작성을 하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도 작성을 한 다음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미리 경고 문구를 붙여놔야 된다라고 해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주제. 그래서 27회 30회 때 이 문제 나왔었고요. 자, 지금 토지 이동 종목 중에 마지막 단계가 등록 말소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참고. 자, 계속해서 받아도 되는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등록 말소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종류가 많아서 암기가 어려우니까 정정 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도 되는 토지 등록 말소는 토지 이동 종목 중에 8번째 항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토지 이동 신청 등 관련해서 앞에 뭐 대비 신청이다,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인 골격 자체 다 며칠 60일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고 그랬었고요. 얘만 특이하게 90일 이런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30회 때 출제가 돼서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 되겠습니다. 땅 갖고 있는데 땅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에 연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자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토지,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를 하게 된다. 해서 아까 축적 변경, 정정 말소는 토지 소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직권으로 변경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지적공부 등록상을 말소했을 때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게 직권 말소. 그리고 나서 별 쓸데없는 일이 또 법에 나와 있습니다. 회복 등록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땅이 바다로 되기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등록 말소인데 갑자기 어느 날 땅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육지가 됐을 때 회복 등록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 만한 거리가 없는 거지, 솔직히.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등록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을 때,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 측량 성과 그리고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내용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날짜만 특이해요. 딴 건 다 날짜 넘은 60일 돼 있었는데 얘가 90일. 그래서 30회 때 앞에 60일을 90일 합병하면서 트릭을 썼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걸 갖고 60일이라고 장난을 치게 되게 되죠. 그래서 문제 가지고 체크를 해볼까요? 해서 공간정보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지적소관청, 바로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야 됩니다. 별 의미 없다니까요. 2번 지문요. 지적소관청,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신청에 대해서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등기를 촉탁한다. 뒤에서 나올 주제입니다. 등기 촉탁. 나중에 주요한 이슈가요. 나머지 토지 이동은 다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될 것인데 신규 등록은 촉탁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신청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을 때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하려면 자,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 공부 등에 따라야 된다. 그 다음 4번 이 60일 얘기가 틀렸다는 거죠.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그 외에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했을 때 회복 등록을 했을 때 공유수명 관리청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 가지고 답을 뽑았던 케이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는데 사실은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한 번 나왔으면 앞으로 5년 이상은 안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서도 또 미친놈의 새끼들이 내년쯤에 어떻게 괄호 넣기 문제 뽑아낼 수 있겠죠. 아까 60일 나머지 다 뭐가 되고 61이 되고 얘는 뭐야? 91이 되니까 기역, 리음, 디귿에 알맞은 숫자를 고르시오. 그러면 자, 요거에서는 물어볼 게 되니 90일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 문제를 이제 재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숫자를 괄호 넣기 형태로 변형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에서 나머지 토지 이동 시청은 다 며칠? 60일, 등록 말소만 90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가셨고요. 네, 다음 시간 나머지 내용 등기법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